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더 센 사람이 왔다. 법사위원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이춘석 의원 일단 사임을 했으니까 민주당 소속 중에 누가 되겠거니 하긴 했는데, 추미애 의원은 일단 내정을 한 상태거든요.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강력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. 이런 판단을 좀 한 걸까요? 강력한 거 맞나요? 강력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민주당 사이에서는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실 보수의 어머니라고 조롱받는 사람인 거잖아요. 예. 왜 그러겠습니까?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그러니까 대권 진영에 주자됐으니까. 너무 매몰되어 있는 어떤 이념의 실현장으로 국회를 도구화하는 사람이고 또 그 방식이 굉장히 촌스럽고 투박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에서 보수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는 만큼 저는 어저께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걸 보고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. 예, 오히려. 이춘석 의원 가니까 추미애 의원이 온 건데 누구 말처럼 이제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뭔가 좀 숨통에 트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장해찬 최고도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? 어둠의 선대위원장 오랜만에 듣는데 그때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했던 일이 많긴 해요. 뭐 드루킹 특검도 원래는 이렇게 튈지 모르고 하다가 결국 자기 진영에 누군가 구속되는 사안이었고 다음 대권 주자 만드는 일에 또 기여를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유능한 킹메이커잖아요.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탄생시켜준 거나 다름없는데 예. 지금 보수 진영이 여러모로 지리멸렬하고 뭐 차기 주자라 할 만한 사람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없고 여러모로 힘든데 네. 이제 법사위원 자리의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. 내가 법사위원 하겠다. 나도 추미애 위원장의 은총을 한번 받아보자. 추미애 위원장 덕분에 새로운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다. 뭐 아마 법사위 진행하면서 과거 정청래 대표가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네. 과격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통해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뭐 당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소위 말하는 여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는 환영받는 조합일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어차피 잃을 게 없는 마당에 저기서 저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면서 야당을 핍박하고 압박해주면 그나마 대립각이라도 생긴다. 네. 숨통이 트인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결국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력을 독점한 정당이거든요. 행정 권력, 의회 권력, 그리고 사법 권력까지도 사실상 독점하지 않았습니까? 이럴 때일수록 이제 약자인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 점수를 따는 건데 더 강한 소수 야당일 때나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네. 이 민주당이 여러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빨리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이춘석 의원의 이 주식 게이트 논란으로 추미애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게 일종의 나비 효과인 셈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22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? 예. 새로 출범할 지도부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. 뭔가 단결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강력해야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똘똘 뭉치자가 되는데 네. 그 단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정청래 추미애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상황은 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특검 수사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제1야당 쪽으로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나간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조사가 한 7시간여 만에 끝났고 아마 추가로 더 부르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공개적인 소환이었고 사실 포토라인이 어찌 보면은 2군데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길게 걸어와야 되고 뭐 서서 대답해야 되는 데도 있었고 1층, 2층에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좀 포착이 된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티타임도 없었고 그냥 호칭도 피의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특혜 논란일까봐 특검이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지금 이제 보면은 과거 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했던 그러한 지점들이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예. 민주당이 개혁하고자 했던 검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. 포토라인 잡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조국
그 전 대표 수사 때 어떠했습니까? 포토라인도 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언제 와가지고 조사받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특검의 수사의 이 행태는요, 민주당이 개혁하고자 하던 그 검찰 개혁의 모습 그대로예요.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. 일종의 망신주기 수사죠. 망신주기 수사인데. 사실 수사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소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속이 된 다음에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, 즉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사실 속수무책입니다. 네. 근데 속수무책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피의자 인권 강화,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들 때문이에요.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신나게 누리고 있고 다 그거를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뭔가 좀 지금 갑갑함을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요 얘기에서 조금 보태려고 했었던 거였는데, 그런데 민주당 쪽은 지금 보면 당 쪽은 정청래 거기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앉혀버리면 이제 또 검찰 개혁하겠다고 이제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. 근데 네. 문제가 뭐냐면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만 검사 출신 변호사고 특검 밑에 검사들이 다 검사예요. 파견원 검사들. 예. 전국의 검사 중에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도 제일 실력 있는 에이스급 검사들을 뽑아가지고 특검에 파견 온 겁니다. 네. 근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검사들이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정청래, 추미애 이 두 분은 그냥 뭐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게 민주당 내 갈등의 씨앗이 된다라고 봐요. 어떤 그 정책 추진의 속도감 이런 것들에 맞아요. 있어서. 예.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마이웨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. 예.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